미라클 모닝의 저자 할 엘로드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꼭 아침뿐만 아니라 하루 중 우리가 다시 시작이라고 마음 먹는 순간에도 적용되는 이야기겠죠. 지금은 오후 4시. 바쁜 하루를 지나오며 조금은 지치고 조금은 흐트러진 마음을 잠시 다잡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잠깐 숨을 돌리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하루의 남은 시간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루틴은 아침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찾아오는 작은 멈춤 속에서도 우리에게 자신감을 선물해 줍니다. 아, 그래, 다시 해볼 수 있지 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지나오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간 이 라디오와 함께하는 잠깐의 쉼이 여러분의 남은 하루에 기분 좋은 방향을 더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오늘의 두 번째 시작을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역과 전국에서 기후 대응에 힘쓰는 사람들,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모여 서로의 목소리를 나눕니다. 작은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기후에 대한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따뜻한 연대의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지구를 지키는 분들의 발걸음에서 영감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며 지구로운 채식생활의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하현상의 겨울이 오면 듣고 초대 손님과 함께 할게요. 찬바람은 또 불어오네요. 지나간 계절은 어디에 있죠? 또 어느새 모든 게 변해요. 달리는 풍경도 바래져 있죠. 추억들이 지나간 거리엔 힘겨워할 그대가 보여서 하얀 눈이 내리는 그날 난 그대의 두 눈 앞에 서 있죠. 또 한 번의 겨울이 오면 다시 오지 않은 이 순간을 함께 할래요.
네, 하현상의 겨울이 오면 들으셨습니다. 벌써 12월도 한 2주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이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겨울다운 겨울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심한 한파는 살짝 물러가고 그런 겨울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후 라디오 지구론 체육생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잠시 멈춰서 나와 지구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작은 심보 같은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드신 쌀 또는 김치, 나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란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오늘은 토종 씨앗으로 자연 그대로 농사를 짓고 계신 영농법인 씨앗 받는 농부 이종란 대표와 김동규 농부님을 모셨는데요. 제초제도 화학비료도 쓰지 않고 땅 힘만 믿고 농사 짓는 자연농법. 쉽지 않은 길인데 왜 이 방식을 고집하시는 걸까요? 또 올 한 해의 농사는 어땠는지, 우리 밥상 위의 먹거리는 지금 안전한지, 그리고 우리 농업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현장에서 직접 땅을 일구는 농부의 진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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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각자 자기 소개를 부탁 좀 드려드릴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안녕하세요. 씨앗받는 농부이면서 씨앗받는 농부 영농법인 활동으로 토종 작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이종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길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종란 대표님하고 농사를 함께 짓고 있는 김동규인데요. 저는 4년 전에 교직에서 퇴직하고 농사를 짓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다행스럽게 토종농을 하고 계신 선생님을 만나서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네, 함께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란 선생님은 저희가 올해 한번 토종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저희 그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웹을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토종 씨앗의 중요성, 그리고 왜 우리가 토종 씨앗을 지켜야 하는지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꼭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두 농부님과 함께 올해 농사가 어땠는지, 이제 기후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 올 농사 어떻게 지었는지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농사를 다 마무리하는 지금 쉬는, 어떻게 보면 쉬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봄부터 겨울까지 수확하는 그런 과정이 어땠는지 두 분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가장 떠오르는 순간이나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이종란 대표님이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그 농사를 짓는데 이제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농사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근데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쭉 농사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가 그 토종 씨앗이나 이것을 널리 살리고 퍼뜨려야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로 저희가 토종 자연농을 학교를 해서 학생들에게 씨앗부터 밥상까지라는 주제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농사를 짓는 이제 공동 농사로 이렇게 하고 제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되게 긴장을 하면서 시작했던 이 장면이 되게 떠올랐고, 그 작물이 되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어서 작물이 되게 많은데 이 작물들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때그때 잘해서 어 먹고 살 수 있을까?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 1월 달이 되면은 이 부분에 엄청 신경을 써서 그 계획을 세워 했던 그 장면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리고 그 계획했던 과정에는 1년 농사를 지면서 '그래도 참 잘 마무리했다.' 네. 이런 흐뭇한 장면들, 그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같이 일하는 농부님들하고 수없이 깔깔거리고 웃고, 그 어려운 그 폭염과 빗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부가 답이다. 농사가.' 네. 정말 우리가 씨앗부터 밥상에 오르는 과정에 최소한의 그 농자재만 쓰고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 농사를 짓는 그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며칠 전에도 마무리로 저희가 농사지은 콩으로다가 메주를 쓰고 청국장을 써서 나눠 가지면서 얼마나 깔깔거리고 웃었던지. 내년에는 또 어떻게 같이 갈까 하다가 '내년에는 이제 손 놓을 거야. 다른 사람이랑 재밌게 놀을 거야.'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또 내년에 희망을 꿈꾸는 그런 마무리를 했던 장면이 참 행복하게 그려집니다. 힘들었던 과정을 싹 잊어버리고. 네. 네. 자, 짧게 지금 시작부터 지금 농사 추수까지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음. 애환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을 하나하나씩 보따리를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을 이제 긴장으로 시작해서 깔깔깔 웃는 행복으로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셨는데요. 자, 김동률 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비슷한데요. 고생한 것보다는 그 수확했을 때 그 기쁨이 네. 아주 컸던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벼농사가 올해 특히 좀 힘들었는데, 방앗간에서 네. 이제 이제 벼가 이제 쌀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기념 촬영도 했거든요. 네. 그때 환하게 웃었던 그 순간이 네. 떠오릅니다. 네. 근데 이제 농사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만큼 어려우면서도 또 잘 키우면 그 나름대로 보람을 느껴지는 아마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아까 이종란 대표님께서는 다작물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주로 그래도 많이 하는 어떤 작물이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특별히 뭐 많이 하는 작물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수익 작물로 감자, 옥수수, 생강, 마늘, 뭐 콩이나 참깨, 이 정도의 수익 작물로 이제 가져오는 것이고, 그 기타 나머지 밥상에 올리는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채소부터 세면은 몇 시까지여서 셀 수가 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몇 시까지가 네. 되는 작물을 다 네.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네네. 많잖아요. 근데 네. 저녁에 잠은 잘 주무실지 걱정거리가 그 굉장히 많을 건데. 네. 저녁에 잘 때는 '내일은 무엇을 해야지.' 특히 씨앗을 뿌려야 되는 그 봄철이 되면은 이거 파종하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메모도 하고 저녁에 다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아침에 몇 시부터 뭐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지, 이것을 이제 자기 전에 미리 네. 계획을 짜 놓지 않으면은 그다음 날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네.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인제 첫 시작 긴장인데 음. 긴장의 정말 연속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김동규 농부님께서는 지금 농사를 지은 지 한 4년 정도 되셨는데 어떤 작물을 지금 키우고 계시나요? 네, 저는 뭐 얼마 안 됩니다. 네. 이종란 쌤은 정말 제가 옆에서 보면은 정말 대단하세요. 언제 네. 저 많은 작물들을 다 이렇게 일구고 가꾸고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네. 봄작물로 이제 감자 네. 좀 했고요. 가을에는 이제 마늘, 양파 조금 심었고, 그리고 이제 벼농사 조금 이렇게 한 이 정도인데, 이제 감자를 좀 말씀을 더 드리면은, 보통 감자 하면은 흰 감자, 그 수미 감자라고는 그 감자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이제 여기 토종농을 알게 되면서 뭐 자갈 감자, 오. 눈벌개 감자, 홍감자, 자색 감자 이렇게 조금씩 몇 가지 종류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심어서 가꾸니까 이거를 쪄가지고 맛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 생김새도 색깔도 다르고 네. 재미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와,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네요. 네. 그러면 인제 그 아까 그 첫 시작에 인제 그 이종란 선생님께서 긴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봄철 파종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보면 1년 농사를 다 못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봄에 보면은 날씨를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그 봄의 그 파종기 때문에 그런데 올 봄 날씨는 이 작물 성장에 좀 어땠나요? 계절과? 저희가 이제 씨앗부터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모를 기르는 육묘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3년 전하고의 그 온도 올라감이 엄청 차이가 남을 느꼈거든요. 네. 3년 전에는 그래도 뭐 3-4월 요때는 하우스에서 저희가 뭐 완전히 밀폐된 하우스도 아닌 그 이렇게 헐렁헐렁한 하우스임에도 불구하고 하우스에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밖에 가지고 나와서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거를 엄청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육묘를 해도 전기나 이런 거를 일체 사용을 하지 않고 보온덮개로나 요거로 이제 온도 조절을 해서 하는데, 3년 전에는 너무 저온이어서 추워서 모가 잘 안 자랐다면 네. 지금은 그 전기 시설이나 이런 거를 해 주지 않아도 모가 정상적으로 쑥쑥 잘 자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날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갑자기 보면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네. 엄청 그러니까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널뛰기 날씨라고 하는데 이게 예예예.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날씨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그 파종하는데 막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또 날씨 변동으로 인해서 밖에서 했던 작업을 안에서도 해야 하는 경우 또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만큼 이 봄철 파종기에 그 날씨 변화는 1년 농사를 자유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름으로 돌아가면 올 여름은 1973년 이후 일종의 이제 우리가 날씨를 관측했던 이래 역대 최고치의 를 기록하는 굉장히 무더운 여름 날씨였는데요. 여름에는 대부분 이제 벼들이 여물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떠했나요? 김동규 선생님 어떠셨나요? 아, 새내기 농부라고 제가 부를게요. 예. 네. 여름철 폭염이 엄청 극성을 피워가지고 네. 해가 뜨면은 일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음. 일단 눈에 자풀이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음. 깜깜할 때 그러면 이제 논에 도착해가지고 풀을 열심히 베는데 해가 뜨고 어느 정도 지나면 너무 더워가지고 더 일을 못할 정도. 네. 그렇게 해서 풀을 한 3차례를 맸는데도 하여튼 고온으로 이게 비만이 오고 날 더우니까 풀은 엄청 잘 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는 이렇게 보지 못했던 독충들, 음. 모기도 더 극성이고 거머리, 쇠파리까지 사람을 막 공격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햇볕을 가리는 그 밀짚 모자만 썼으면 됐는데 네. 작년부터는 이 망 있죠? 네. 벌 키우는 사람들이 쓰는 망 같은 망 모자를 써야 네. 논에서 일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런 독충들도 좀 극성이었어요. 네. 그리고 한 번 물리면 전에는 조금 불키다가 부풀어 올랐다 마는데 이제는 한 열흘 이상 갑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이렇게 부어가지고 네. 그것도 많이 아프고 그런 것들도 혹시 이게 기후 변동과 관련이 있나 그런 걱정이 들어요. 네. 날씨하고도 그 관련이 있잖아요. 모기 같은 네.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뇌연모기. 아, 그 일본에서 온 뭐죠? 예. 열대 지역에서 생기는 그런 모기들도 있고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온이 너무 올라가서 인제 생기는 dengue 말 아. 갑자기 생각나. dengue 같은 것도 그래서 너무 덥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찍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해질녘에 가서 일을 해야 음. 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 지금 우리 농업에서 인제 일을 하시는 맞아요. 농부들이시잖아요. 네. 제일로 그렇죠. 네. 네. 제일로 먼저 느끼고. 제일 가장 먼저 느끼고 또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네네. 사실은 그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떠나서 음. 가장 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취약층이라고 할 수 있죠, 날씨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저기 이종란 선생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여름철은 어떻게 좀 음. 보내셨을까요? 동규 농부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아침에 나가 가지고 4시 2시 네. 뭐 농부들은 가끔 점심도 거르기도 하고 늦은 점심도 먹고 하니까 2시까지 일을 하고 늦은 점심 먹고 한 2시간 정도 쉬었다가 4시에 또 다시 나가서 이렇게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했다면 지금은 8시만 돼도 햇살이 뜨거워서 일을 못 해요. 네. 그리고 4시에도 못 나가요. 음. 6시 막 이렇게나 나가야 이제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하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일하는 시간이 엄청 많이 짧아졌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날씨가 인제 기후 변화 변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우리 토종 씨앗을 지금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토종 씨앗은 과거 오랫동안 음. 우리나라의 그 기후에 맞게 어떻게 보면 서로 네. 적응을 한 거잖아요. 토양도 네네. 그렇고 씨앗도 그렇고 서로 적응을 한 건데 이렇게 기후가 변하면서 이 토종 씨앗도 이런 기후 환경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나요? 올해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네. 관찰을 좀 유심히 했던 요런 요런 기회였는데 감자 같은 경우도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이제 수미 감자나 이런 거는 '농사를 못 지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정도로 네. 이러한 걱정이 있는데 저희 이 감자 종류만 해도 토종 감자는 되게 많잖아요. 네. 종류가 많아서 그 기후에 또 적응해서 잘 되는 감자, 또 다른 지역에서 잘 되는 감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8종류의 토종 감자를 심었는데 어 그렇게 네. 표 나게 이렇게 줄어들거나 이러지 않아서 올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확을 해서 원하는 대로 수확을 해서 어 판매도 하고 네 먹기도 네. 하고 또 남기기도 하고 어 이러면서 그 시중에 있는 계량종의 씨앗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제가 이제 잘 안 심어 봐서 잘 모르는 네. 부분이긴 한데 옆에서 농사를 짓는 그 농부님들의 농산물을 봤을 때 특히 두드러진 것이 지금 벼잖아요. 벼가 개량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씨앗을 얘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재작년에는 어 그 무슨 병이라고 그래야 되나? 막 폭탄 맞고 이런 병 잃어버렸네 이름을. 병이 깨시무늬병? 예? 깨시무늬병? 깨시니 병은 이제 올해 온 것이고 네. 그전에 그 병이 온 것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병이 저희 완주 지역 특히 저희 지역에 쫙 왔어요. 네. 그래서 농협에서 되게 이제 씨앗을 보급을 하는데 이름을 바꿔서 다시 이제 새로운 품종으로 벼 씨앗을 작년부터 줬는데 올해 이제 깨씨 무늬병으로 또 또 예예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토종벼가 이제 저희 지역에서 한 4 종류를 이제 계속 심고 있는데 그러한 깨씨 무늬병이나 이런 거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꿋꿋하게 봄에 뭐 고온으로 인해서 그 벼가 심으면은 한 40일 되면 이렇게 막 벌어야 돼요. 새끼를 쳐야 되는데 네. 이 새끼침이 약간 덜하는 것이 좀 관찰이 되고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이런 것이 관찰되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벼 수확량이 적어지기는 했지만 그 계량종의 벼는 아예 병이 나서 수확도 못하는 네. 이런 병을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주변에서도 저희 토종 벼가 병이 안 오고 일반 그런 계량종이 병이 오는 거를 보면서 어 생각을 하는 농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듣기에도 벼를 탈곡하러 왔을 때 "우리 토종 벼는 병이 안 왔어." 막 이러면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근데 "수확량이 좀 적잖아."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오래 농사를 네. 지으면서. 그런데 인제 그 씨앗들도 계속 그 기후 환경에 맞춰서 개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방금 작년에 왔던 병충해하고 올해 왔던 병충해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씨앗도 자꾸 이렇게 주기가 음.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충분히 이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이 좁아지잖아요.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계량종의 씨앗들은 충분히 인제 새로 이제 적응해야 되는 과정이어서 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네. 추측에 예상이 되고 저희 토종 씨앗은 혹시 적응 기간에 수확량이 좀 떨어질지라도 어떤 적응량이나 이런 거로 끝까지 좀 버티면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왔고 지금도 이제 이어가는 중에 네. 뭐 이런 그 수확량이 약간 줄어드는 이런 거를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량종보다는 훨씬 잘 이 기후에 버티면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좀 해 봅니다. 네. 네.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지구의 인구는 거의 인제 2050년 되면 100억에 이르고 근데 특히 인제 자연농법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생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연농법으로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건가.'라는 게 인제 또 하나의 문제이잖아요. 근데 어떤 네. 분이 어떤 단체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네. 먹여 살려야 되냐."고 누가 반문을 하는 거를 들으면서 되게 신선하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 네. 이건 어떤 농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체의 삶을 좀 돌아보고 어떻게 네. 살아야 되는지 이 각자의 살 수 있는 길을 좀 각자의 살 수 있는 길로 전체가 살 수 있는 거를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을 좀 네. 아니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방금 말씀 듣고 '내가 아치했구나.' 반성하게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농부에게 많은 어떤 짐을 주면서 음. 그들의 아픔이나 노고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냥 '농부의 몫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서 우리 지금 농업 현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갈수록 더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농부의 수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런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함께 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서로가 머리맡에서 이야기하고 정부도 함께 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인제 김동규 농부님은 인제 농사 지은 지 4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저처럼 인제 그 소비자였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또 생산자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어떤 느낌인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한 두어 가지 정도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전에는 그 사 먹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쌀이든 채소든 고기든 그냥 그것이 인제 눈으로 봤을 때 좋은지 품질이 떨어지는지 그것만 봤는데 제가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이것저것 지어 보고 고생을 좀 쪼끔 해 보니까 이게 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심상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될 것 같고 누군가가 애써서 농사 지은 것이다. 아 그 어떤 생산자 어떤 농부 그걸 좀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별로 그 날씨 변화에 신경을 안 썼고 뭐 쓸 필요도 없었거든요. 비가 오면 오나 보다. 눈이 오면 눈이 오나 보다. 그리고 태풍이 와도 어우 이건 큰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그 정도 그냥 지나가는 걱정만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어느 때는 이 모를 심어 놓고 물을 많이 대어야 할 때 물이 부족하면은 안 되니까 하루에 논에 3번도 가서 이렇게 살피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부가 되어 보니까 이건 정말로 날씨에 엄청나게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아 내가 이제 농부가 되어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이 그 농사를 짓는데 어려우시던가요? 잠깐만.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그럴까요? 그 예. 새내기 농부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잠시만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네, 폴킴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 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과 함께 하실 텐데요. 이종란
그리고 김동규 농부님과 함께 기후변화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 마지막 노래 듣기 전에 김동규님의 새내기 제가 농부라고 말씀을 일명을 했는데요. 농부로서의 어떤 삶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새내기 농부로 4년 됐는데요. 이제 그 밭이라든지 논, 예, 제 소유의 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이제 밭과 그 땅을 이렇게 빌려주셔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인분께서 어, 직접 농사를 지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되찾아가는 일도 있더라고요. 농사를 짓고 있는 중간인가요? 이제 중간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네, 네네. 이제 그 다 이제 일이 끝나고 새롭게 이제 시작할 때,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네, 우리가 직접 지을 테니 그리 알아라. 그러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냥 또 다른 돈도 이제 알아보고 그러는 건데, 아마 이게 정부 시책에서 쌀 생산량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아, 그 벼농사를 좀 줄이고 그런 쪽으로 시책을 펼치다 보니까 어, 그 직불금하고 또 벼농사 대신에 그 콩을 심었을 때 또 네, 지원금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직불금, 지원금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어야겠다 네, 해서 벼농사를 전에 지었던 논이 콩밭으로 콩농사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땅이 없는 사람 처지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 어쩔 수 없죠. 네. 서럽죠. 예.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제가 그 새내기 농부이고 그래서 그런지 내가 농부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가 그것은 조금 의문이긴 한데, 제 스스로 어떤 먹거리에 대한 생각, 중요성 그런 것들은 좀 더 절실하게 알아가고 좀 느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아직 이제 4년 차 새내기로 왔는데 더 많은 어떤 또 고난들이 있으면서 또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제 그 이종란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제 그 지금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지 한 2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네.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좀 가장 다르다고 느끼는 음.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과학으로 한다고 해서 되게 뭐 스마트팜이나 뭐 대농이나 이런 중심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면 돈이 되게 많이 벌 것 같잖아요, 네. 농부들이.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렇게 과학적인 농사를 한다고 할 때에 자연에게 미치는 그 오염이란 사실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어 그 씨앗부터 모든 농자재를 다 구입을 해야 되는 이 대농이나 스마트팜 농법이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의 발생되는 이 기후에 미치는 환경 오염, 기후를 온도를 올라가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토종 씨앗이 대안이다."라는 말을 늘 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농산물이 혹시 깨끗하고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영양분이라든지 사람이 먹었을 때의 어떤 건강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생각하고 의심을 해 봐야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저희 이 씨앗 받아서 농사 짓는 이 자연농은 정말로 그야말로 씨앗부터 저희
이 농사를 지어서 밥상에 오르기까지 제로예요. 기후에 미치는 기후를 온도를 오히려 낮추는 농법이 되고 있고, 그리고 농자재나 이런 거를 일체에 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농사를 짓는 데에 불필요한 환경 오염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자급자족을 하는 농법이어서 실제로 인간이 이 지구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인 것이 이렇게 씨앗받아서 자연농으로 농사를 짓는 걸 지향을 하는 이러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큰 차이에 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거를,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거를 되게 추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주변에.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들이랑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영농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씨앗받아서 지속적으로 농사를 질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네, 네, 이러한 삶을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삶 자체를 어떤 돈의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급자족과 서로의 따뜻한 사랑, 뭐 이로움 이런 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음 되게 좀 행복하고 즐겁게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제 요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네. 이제 요러한 엄청난 차이인 것 같고, 과학적이고 이렇게 대농과 스마트팜 이런 거는 되게 되게 자기의 이익을 중심을 두고 하기 때문에 네. 어떤 거기에 뭐 서로를 배려를 하거나 서로를 사랑하거나 따뜻한 마음 이런 부분이 참 적어서 삭막하지 않을까. 네. 네, 요러한 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의 농사 방식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였잖아요. 네네. 품앗이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전통인데 사실은 지금은 스마트폼이나 아니면 대농업으로 인해서 거의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토종 씨앗을 받아서 자연 농법으로 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우리가 아까 그 대량 생산인 대농에 음. 의존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개인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스마트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음. 대부분 이것은 이제 비닐하우스가 우리가 비닐하우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떨 때는 온도를 높여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온도를 낮춰야 될 때도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음. 토양보다는 어떻게 인위적인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 가끔 로컬에서도 보면 이 스마트팜에 의해서 나오는 그 샐러드 배 야 상추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맛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음.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비슷비슷해 모든 채소들이. 그런 점이 있어서는 좀 더 그 '대량 생산 때문에 나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더 이 '자연농법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 더 하실 말씀 있으시죠? 이정란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게요. 네. 아까 이렇게 네. 자연농을 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 수 있냐 이렇게 네. 물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의 이런 확대가 되면 이거보다 대농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네. 이렇게 자급자족을 해서 확대가 되고, 요거를 국가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돈이 안 돼서 빛이 안 나기는 하지만, 네. 이거를 국가 정책으로, 농업 정책으로 정말 지구를 생각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생각을 한다면 정말 무엇을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로운 농업 정책인지 요런 거를 진지하게 어 어 서로 고민을 해서 요런 부분들을 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요것이 사실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한 농가가 도시의 30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대요, 네. 통계적으로.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꾸러미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저희 농산물을 꾸러미로 나가서 도시 식구를 이렇게 먹여 살리는 일을 역할을 하는데 저 같은 꾸러미는 어떤 형태냐면 도시 식구들이 농부님의 그러한 농사의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니 계속 "이 농사를 지어 주십시오." 하면서 월급 형태로 저에게 주어요, 네. 매달. 네. 그래서 되게 그것이 안정적인 수익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안정적인 그래도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되어서 정말 즐겁고 더 즐겁고 이렇게 행복하게 농사를 짓는 그러한 그것도 제공을 해 주는데 정말 이렇게 이러한 생각을 가진 농부들에게 이렇게 30 가정 40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구조들이 좀 확대가 되면 어 이 많은 지구를 그래도 얘를 좀 먹여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네.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인제 정부 정책이 AI로 향하고 네. 있잖아요. 네. AI가 밥 먹여 주긴 하죠. 근데 밥 먹여 아. 주는 방식에 있어서 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인간의 기본권인 먹는 것은 사실은 우리 농업에서 시작한다라는 거. 과거에 인제 1차 산업이었던 것들이 지금 거의 뒤로 밀려나고 있는데 어느 네. 정도 이러한 시기에 또 AI 시대라고 우리가 일종의 얘기를 하는데 또 먼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한번 가을 쪽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요? 봄, 여름 이제 네. 지나서 굉장히 인제 그 봄, 여름을 지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많은 폭염과 뭐 장마와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인제 작물들이 잘 자라서 인제 추수를 하는데 올해는 어떠셨나요? 그래. 네. 올해 추수는 좀 어떠셨나요? 새벽 5 아, 시에 그렇죠. 나가서 저희 벼 수확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예, 벼 수확 얘기만 좀 한다면은 어 어느 해보다도 참 고생은 많이 했는데 네. 수확량은 그 고생한 거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속상하기는 하지만 또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 2023년에 한 500평 정도 되는 논에서 세 사람이 공동 경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쌀로 300kg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1인당 100kg씩 그 분배를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논에서 올해는 사람이 좀 바뀌긴 했지만 세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무려 네. 3분의 1로 딱 줄었어요. 100kg밖에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1인당 33.33kg, 아이고. 예, 아까워서 못 20kg 두 먹어. 푸대도 안 되게 내버려졌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주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그 아까도 말씀을 이제 이종란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네. 예, 이렇게 폭이 버름이 예전 같지 않았고 그리고 키도 성장이 잘 안 됐고 그리고 뿌리가 깊게 활착을 못해서 네. 초기부터 많이 이렇게 말라 죽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이렇게 버텼던 애들이 있어가지고 3분의 1 수확을 하게 되지 않았나. 네. 그 토종벼 품종 이름이 알찬벼인데 네. 알차지 않았겠네요. 참 이름값을 못했죠. 네. 그런데 굉장히 추수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나중에 인제 끝나고 나서 웃었던 그 에피소드 예.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그때 벼 가마니로는 딱 네. 4 가마니였거든요. 네. 방앗간에 인제 그 방앗간에서는 대량으로 막 방아를 찧기 때문에 그 4 가마니만 따로 한다는 게 참 우스운 일인데 네. 우리가 농사 지어서 소출로 얻은 것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제
방앗간치게 얘기하고 그걸 넣고 이제 따로 이제 쌀이 나오는데 딱 100kg, 네. 20kg짜리 5포대 네. 나오고 딱 끝나는 거예요. 아, 좀 뭐 얼마 많이 나오리라고는 기대는 안 했죠. 벼가 그렇게 안 되니까. 네. 예상은 했어요. 100kg 정도는 나오겠다. 딱 네. 맞힌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2년 전에 비해서는 3분의 1로 줄게 되니까 참 허탈하기도 했죠. 예. 네. 동규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또 다른 논으로 예. 이제 일부부가 돼서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농사 지은 거는 금방 3인이 농사 지은 논은 그나마 그 콤바이너가 가서 베어줬어요, 나락을. 네. 근데 저희 2명이 농사 지은 데는 도저히 거기를 못 베어주겠다. 어떤 그래서 이유 때문인가요? 그러게 그 전에 좀 설명을 했듯이 아무튼 그 벼가 새끼를 치지 않아서 이게 그 포기가 건강하지 못해. 네네네네. 키도 적고. 키도 네. 적고 막 이러니까 기계가 들어가서 아. 이걸 벨 수가 없는 거예요. 벼가 이렇게 다 딸려 올라와요. 네. 도저히 못 베주겠다. 그래서 저희 둘이 3일을 뱄나요? 4일을 뱄나요? 그냥 손으로요? 예, 낫으로 해서. 낫으로? 예, 예. 낫으로. 근데 이제 우리 낫으로 비니까 한 가락이라도 아까워서 다 일일이 모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시기에 비가 자주 왔어요. 네. 이렇게 쌓는 걸 뭐라 그러죠? 주라리. 주라리를 튼다 그래서 네. 주라리 세운다 그래서 벼를 베면은 벼단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뭐 엇갈리게 엮어. 네네, 쫙 네. 이렇게 놓는데 네. 야 너무 좋다. 그리고 끝났는데 비가 왔어요. 네. 근데 쌍날이라는 걸로 또 생각을 못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더니 비가 오고 또 되게 날씨가 고온이어서 네. 싹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해 그러다가 그거를 또 다 옮겨서 이제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도록 그걸 말고. 또 그 작업을 또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탈곡기 와서 이제 또 털어주는데 허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바닥에 쫙 깔렸는데 네. 우리가 너무 허탈해서 젖살 한 틀이라도 더 아껴서 먹으려고 그 흙 묻은 것도 다 물에 씻어가면서 엮었는데 네. 다 네. 아무것도 속상했죠. 없는. 네. 너무 많이 허실이 커가지고 어. 허허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방앗간에 가서 쌀을 쪄갖고는 허실된 쌀도 싹 잊어버리고 네. 힘든 가정도 싹 잃어버리고 아 진짜 쌀 냄새 너무 좋다 이러면서 네. 예 그런 에피소드 예. 아. 근데 그게 이 기후의 온도나 이런 거 올라가면서 작년에도 저희가 나락을 비웠거든요. 네. 근데 요런 것들을 가면 갈수록 그 힘든 부분이 좀 있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또 예.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예, 또 예, 우리가 예. 기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를 지속적으로 짓는데 이제 너무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그 같이 농사를 짓는 새내기 농부님들의 고민들이 참 많아요. 네. 또 인제 그 소비해 주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또 농사를 지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꾸러미로 계속 지속적으로 얼굴 주신 분들이 또 그런 네네. 마음들이 모아지니까 예. 또 힘든 일이 어떨 때는 쪼끔 기쁨으로 다가오고 지금 오늘 이렇게 방송에서 웃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식과 같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예. 그 마음이 얼마나 쓰렸을지 저도 그 마음이 지금까지 좀 다 오네요. 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두 분 각자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김동규 님 먼저. 네. 청취자분들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전에는 그냥 소비자 입장이었는데 마트나 이런 그 시장에 가서 어떤 그 농산품 찾으실 때 생산자 입장도 한번 생각을 헤아려 주셨으면 그리고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하고 우리 인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식의 농사가 더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저는 그 많은 온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엄청 걱정과 이런 거를 하시면서 나름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이거를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이 기후 위기를 바라보고 행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어 정말 근본적인 이 기후 위기의 대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저는 최고의 대안이 이렇게 씨앗받아서 농사를 짓는 이런 일이라고 최고의 실천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지구 환경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인제 토종 씨앗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자급자족의 방법인데요. 네. 그러면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음음. 방송을 듣고 '나도 조그만 텃밭에 토종 음. 씨앗을 이용해서 자급자족을 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음. 우리 그 대표님께 연락을 드리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그 매년마다 토종 자연농 학교를 해서 그 씨앗부터 그 농산물이 밥상에 오르는 전 과정을 자급자족하는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고렇게 자연농 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배울 수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 저희는 씨앗 받는 농부 영농법인을 블로그에 들어가서 네. 그걸 치시면 저희들의 활동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내년도에 혹시 그 자연농학교에 네네. 입학하신 분이 계신다면 네네. 블로그에서 한번 네네. 확인하셔서 저희가 홍보물이 항상 나가요. 네. 그래서 네.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인제 네네. 또 파종 시기에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블로그에서 잘 지켜보셨다가 연락하거나 아니면 음음. 연락처를 남겨 놓으면 또 선생님께서 연락을 네네. 주셔서 네네. 시기 놓치지 않고 또 내년에 자급자족하실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두 분 내 주셔서 또 농부 두 분님께서 오셨는데요.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까 김동균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농산물을 구매할 때 어느 농부가 어떤 땀을 흘렸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면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농부에 대한 마음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두 분 모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오늘 함께한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토종씨앗과 자연농이 들려주는 이 작은 목소리 속에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씨앗은 그저 밭에 뿌려지는 작은 생명이 아니라 지금과 다른 내일을 만들어가는 약속이기도 하죠. 농부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우리의 식탁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두 농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시간이 자연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먹거리와 기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후라디오 지구로운 채식생활이었습니다.